한국의 출산율이 아주 크게, 네,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쓸 돈이 없어서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빚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이 출산율 높아지고 그러려면 소비가 좀 진작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부채도 많고 부동산 집값도 너무 높고 또 일자리를 얻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 하나의 통계가 말해주는 거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뭐 분명해서 로봇이 나와서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존엄성 문제하고, 근데 저는 이 존엄성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조선업 이제 그쪽에서 해주신 대답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영역이거든요. 나 못 살겠어. 로봇 그만 도입해. 그러면 도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좋아. 로봇 도입했더니 나도 괜찮아. 더 도입해도 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 영역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로봇법을 만들었는데 로봇을 이해를 못하고 법을 만들어요. 이 법으로는 로봇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더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한 위험이 닥쳤는지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원리가 생겨납니다.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 로봇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고요. 누구든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성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럼 이들이 이걸 독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일본 전략인데, 우리 로봇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줘요. 그럼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 로봇을 다 상용화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애도 로봇이 필요해요. 아이를 위한 로봇도 사야 되고요. 또 돌봄 로봇도 사야 되죠. 로봇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나의 물꼬가 트이면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제 연쇄 현상이 좀 일어나서 편리성을 넘어서서 인간을 위한 기술이다라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켜요. 그럼 정치가 사라지는 거야. 시장의 원리만 남으면 정치 영역과 시장 원리는 공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 로봇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천박하다 보니까 시장 원리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다 존중하면 그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부정적인 면과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긍정 면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기술 영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영역을 긍정에서 이제 어떤 이득을 본 쪽에서 부정적인 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주면 사회적인 갈등은 줄어드는데,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뭔가 과징금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징금이라는 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이드라인 지키면 괜찮다. 이게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을 시킬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건데 가이드라인 없어요. 대신에 피해가 일어나면 그 피해를 계산한 다음에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죠. 그러면 업체로서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 보상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좀 더 선진화된다고 한다면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 상쇄해가지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향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이 정치 영역은 내가 법을 잠깐 말씀드린 게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2008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지능화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법은 하나죠. 내가 아는 사람 지원해 주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아마 가장 큰 문제고 모든 갈등의 출발은 정치 영역은 이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데 있는 것인데 정치가 이걸 통합하기는커녕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